자, 캄브리아 대폭발은 우리 김종만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넘어가자면 자, 캄브리아 시기부터 이미 복잡한 척추와 뇌와 신경을 눈 다 갖고 있는 어류가 다 발생을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화로 생각하면 뇌가 먼저 진화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심장이 먼저 진화가 될까요? 아니면 허파가 먼저 진화가 될까요? 어느 게 먼저 진화가 되고 나중에 다른 기관이 따라올까요? 제 생각에는 네. 우리 외과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모두가 한꺼번에 있어야만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갖춘 동물이 한꺼번에 나왔다. 창조를 의미하는 완벽한 증거인데, 네. 그게 또, 예. 이걸 보여줘도 믿을 수 없는 네, 진화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간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은 좀 기존의 창조과학 시간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여서 앞부분 좀 점프를 하고요. 자, 증거들 중에서 1억 년 전에 호박 속에 개구리가 발견됐습니다. 1억 년 전에. 자, 근데 문제는 그때 개구리나 지금 개구리나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자, 우리는 티라노사우루스의 닭으로 진화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진화가 이렇게 돼서 조류로 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네, 티라노사우루스가 훨씬 닭보다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룡이 진화돼서 새가 됐다고. 근데 놀라운 화석들이 있습니다. 공룡 뱃속에 공룡이 새를 잡아먹은 화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시조새가 최초의 새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시조새 이전에 완벽한 새가 더 오래된 지층에서 발견되고 막 그래요. 자, 이 공룡이 새를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럼 공룡은 새로 왜 진화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네. 지금 뭐 우리가 모르는 곳들에서는 첨단적인 그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서는 이런 설명할 수 없는 시간적인 진화의 시간상 설명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어는 외계에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진화의 그 계통도를 쫙 만들어 나갔을 때 연관성이 있는 동물들로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문어가 다른 동물과의 그 진화적 연관성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어의 조상이 되는 생명체 알이 냉동된 채로 해성을 타고 지구에 도착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물도 해성을 타고 오는 것처럼 네, 문어의 생명도 결국은 해성을 타고 와서 새로운 진화 계통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문어는 외계에서 왔다. 이게 진지하게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저와 함께 보시니까 이런 과학자들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속에는 깊이 들어가 보면 나타나는 증거들이 굉장히 모순되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46억 년에 거쳐서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좀 배우는데요. 그럼 성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적인 성경의 이야기는 아실 겁니다. 네, 창세기를 통해서 쭉 나타나 있는. 근데 지구과학의 입장에서 지구의 그러면 어떤 형성 과정은 연대를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죠?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요. 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고 이런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저희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5절, 6절에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서 희한하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됐다. 이 부분은 아까 멘틀 속에 있는 물 얘기를 하면서 창조론자들은 이미 지구의 형성 과정에서 물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물로 넘침으로 멸망했다는 것은 노아 홍수라고 하는 물의 심판이죠. 홍수 심판. 근데 미래에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지기 위한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과 멸망의 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불의 심판이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의 심판, 노아 홍수를 부정하는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두 번째 얘기하신 불의 심판, 마지막 심판도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를 실제 사건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바로 나중 사건인 미래에 올 불의 심판도 안 믿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겠죠. 네. 여기도 산산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다 말씀드리기엔 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우리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처음에 원생대에 이제 있었던 사건은 묘하게도 성경에 있는 2일차, 3일차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네, 이때는 네, 원생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빙하기의 증거라고 했던 그 빅타이트 그 지층을 기억나시겠죠? 아까 거석이 박혀 있는 그 진흙층이요. 그게 바로 그들은 거대한 그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빙하기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바로 이때가 홍수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홍수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가 아니고요. 물이 한데로 모여서 그때는 바다를 이루고 땅이 덮여있던 물이 한데로 오면서 육지와 바다를 가르는 사건이 있죠. 그때 바로 일어나는 그 물의 흐름, 홍수 사건이 바로 이걸 형성합니다. 그래서 질량류 퇴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땅이 이제 점점 형성되는 그랜 빌리언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창조 3일차 땅이 드러나서 묻이 드러나서 이걸 땅이라고 부른다 하셨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바로 중원생대 그랜 빌리언 사건과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시작이 바로 홍수 시기에 처음에 강우, 비가 많이 오고 침식이 생기고 하고 샘들이 터진다. 이 샘들이 터지는 게 바로 깊음의 샘이 터진다는 게 바로 초대륙이 분리되고 해령이 갈라지고 멘트 속에 있는 물이 분출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륙이 이제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초대륙에 분리되는 사건. 대륙이 그러면 과거에는 땅이 하나로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온 땅이 하나였다고 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놀랍게도 초대륙에 대한 증언도 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고생대는 노아 홍수의 퇴적이 일어나고 홍수 퇴적이라는 건 물이 밀려오는 시기죠. 물이 밀려오면서 퇴적층이 생기죠. 네, 중생대는 대륙이 이동되는 대륙이 갈라지는 판교에서 갈라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도 퇴적이 발생하죠. 지진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원생대 시기, 신원생대 시기, 고생대 시기, 중생대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의 그 단계와 맞아지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생대층은 진화론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층을 바로 해양 생물이 진화됐던 시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때는 보면 어떻게 되죠? 노아 홍수로 보니까 해양에서부터 먼저 퇴적이 되죠. 그러니까 해양 생물이 먼저 매몰돼서 화석이 된 시기입니다. 중생대는 어떻게? 육상 생물이 발생한 시기 그러지만 이때는 물이 더 높아졌으니까 육지에 있는 생명들도 화석이 됐겠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육지 생명의 화석을 보고 육상 생물이 진화돼서 생겼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육지 생명이 이제 매몰돼서 화석으로 발견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시기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성경적으로 보면 그 화석의 시기는 바로 그 퇴적이 아래쪽에서부터 되니까 아래쪽에서부터 점점 퇴적이 쌓여서 발견되는 그걸 나타내는 건데 저쪽에서는 바닷속에서 생명이 생겨서 점점 육상으로 진화돼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초대륙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적으로도 처음에는 온 땅이 하나였습니다. 온 땅이 하나였기 때문에 초대륙이었습니다. 큰 깊음의 샘이 터지고 산과 언덕이 이동했다고 하니까 대륙이 이동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큰 깊음의 샘이 터져서 그 비가 40일 동안 왔을 때 그 비는 어땠었냐? 당연히 내부에서 올라왔으니까 네. 암 속에 있던 방사선 동위원소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질학자들은 보면 원생대에 있었던 그 비에 원생대에 있었던 층에는 보면 SR
동위원소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면서 지구 내부에 있던 물이 올라와서 예, 방사선 동위원소를 갖고 있는 예, 물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관측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지구 연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별도로 연구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강의가 또 1시간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은 맛배기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지구의 긴 연대 속에 있었던 그런 지질학 연대표 있죠. 45억 년의 연대와 멸종에 대한 이런 차트와 이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배치되어 있는 이 동물의 화석이 있죠. 이게 바로 성경적으로 연결하면 지질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되고 노아 홍수 시기에 메모리 되고 홍수 이벤트로 하면서 재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예, 이런 표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학 기사를 보는 안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 과학 기사가 이렇게 나와서 약 2억 5천만 년 전, 이때가 바로 보면 중생대 시작이죠. 바다 생물이 대멸종했었다고 하는데 그게 수온 상승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학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창조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나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2억 5천만 중생대 초니까 이때는 바로 이제 판이 이동하던 시기죠. 당연히 바다 생물은 매몰되었기 때문에 화석으로 발견이 많이 되겠죠. 바다 생명이. 근데 수온 상승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이 이동이 되고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중앙 해령에서 뜨거운 물이 이제 분출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환경이 조건이 된다라는 거는 창조과학자 입장에서는 예측을 하겠죠. 연대만 2억 5천만 년이란 거를 실제 연대가 아니라 겉보기 연대. 저는 겉보기 연대라고 하는데 겉보기 연대로만 이해를 하면 이런 발견은 다 논리적으로 맞아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짧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창조과학회에서는 이제 홍수에 대해서 거의 강의를 10번에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923분의 강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도 이 내용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거의 한 슬라이드 한 1000페이지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깊이 들여다보시면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또 보실 수 있고요. 또 엄마와 그림책을 보는 아이들 수준에서 쉽게 우리가 읽은 책들은 지구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전부 다 45억 년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빼고 이걸 보면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그 연대를 따라서 그림이 배치되어 있는 지구의 이야기,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정아 작가님이 출간을 해주셨는데 이 땅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이 책도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창세기가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다. 창세기는 뭐 어떤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난 성경을 믿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비유로 바꾸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만 비유로 바꾸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신약의 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노아의 홍수는 실제 있었던 일로 설명을 하고 계시고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썼죠. 예, 사도들도 노아의 홍수는 실질적인 심판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만 예, 우리가 신화를 취급하거나 비유로 설명할 게 아니라 노아 홍수를 부정하려고 하면 우리는 신약도 부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자들은 묘하게 자기들이 벗어나려고 나도 성경을 믿어요. 근데 예, 창세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3장은 아까도 읽었습니다. 읽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창세기 홍수 물의 심판이 만약 우리가 신화라고 본다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불의 심판도 예, 신화 취급하겠죠. 창세기 6일 창조를 못 믿겠다.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이다. 라고 유신진화론적인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가 있죠. 그죠? 그러면 그것도 수십억 년의 과정이 필요한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유신진화론은 결국은 예, 성경의 모든 틀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메가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1장이 진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머지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도리가 없어진다. 네? 그래서 젊은 연대 창조론만이 성경적 설명이 될 수 있다고 하시고 켈빈이라든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러한 신앙의 선배들도 당연히 6일 창조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창조 사건의 이 훼손이 어디서 창조의 사건의 훼손은 네, 복음도 훼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창세기를 비유로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상은요 우리에 대해서 네, 진화론자들은 네, 우리에 대해서 십자가 믿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믿고 예, 대속 사건도 믿어라. 그 대신에 창조라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건 진화가 사실이다 하면서 신앙의 기반인 창조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랑 싸웁니까? 이들의 열매인 포르노, 인종차별, 동성애, 낙태, 뭐 또는 이제 뭐 가정에 대한 그릇된 관점 이런 것들과 싸우죠. 근데 진정 문제는 그 바닥에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과 싸우지 않고 이 열매만 싸우다가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매랑도 싸워야 됩니다. 물론 동성애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싸움도 있어야 되지만 이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자세, 올바른 자세는 이것과도 싸우되 우리의 총은 그 기반인 진화론과도 싸워야 됩니다. 예, 진화론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위의 것도 결국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네,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지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라고 하는 사건이 이제 더 이상 시시한 별거 아닌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묵상을 하고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 살펴봐야 될 그러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